반갑습니다. 경제수 아리스 이번에는 법인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큰 회사들이든 조그만 회사들이든 이런 영리 회사들이죠. 먼저 보는 거 우리는 법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법인세 또는 비영리 법인들도 있습니다.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비용리 법인에 또 수익금이 조금 들어온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인세가 되는데요.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자, 법인세의 정의는 법인,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법인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소득세의 약자인 거죠.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국세청은 우리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회사와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증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 거래할 때 왜 조심해야 되는지는 저 뒤에서 한번 이렇게 영리 회사들끼리의 자회사, 모회사 관계에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국 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분상에 이제 본점이 국내에 있으면 내국 영리 법인이 됩니다. 국내에 본점이 있으면 내국 영리 법인이고 외국에 낸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 공제를 해주죠. 각 사업 연도 소득은 1년 단위로 본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각 사업 연도에서 두 개의 축이 있는데 X축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X축에서는 국내 본점을 두고 있는지 해외 본점을 두고 있는지 Y축에서는 여러분들 어, 영리법인인지 영리사업인지 비영리사업인지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국세청의 세금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의 소득이 회계상 이익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수치화하는 것이죠.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를 수치화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회사를 이야기보다는 회사에서 들어오고, 그 자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수치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기점을 통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회사가 가장 근사치에 닿도록 다양한 가정과 추정이 이거는 또 허용이 되죠. 그런데 만약 세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해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우리는 이익이라고 하고요. 세법에서는 공평한 과세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기준대로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차이를 조정하죠. 이게 회계상에서 우리는 이제 추정하고 재무로해서 추정했던 것을 다시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회계상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이익이라는데 우리는 세법상에서는 입금에서 송금을 뺀 것이 바로 각 사업 연도 소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회계상과 세법상의 이 차이 조정을 세무 조정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회계상의 숫자를 세법상의 숫자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회계상의 수익은 회계상의 수익, 입금 산입, 그 다음 입금에 대해서 분산입, 그 다음 회계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세법 들어가면 송금 산입, 송금 분산입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중에서 이제 사기성 비용이나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사기성 비용 같은 경우 채권자가 불명예한 사채 이자라든지 회사가 지급한 벌금, 가산금, 불가금, 증빙이 없는 접대비, 비자금으로 지급한 뇌물 같은 경우 우리가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사한다 말이죠. 그럼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대비가 어떤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초과했을 때는 송금불산이 기부금도 마찬가지 그냥 환갑기도 그렇고 대손 충당 또 한도 초과액이 있었죠. 그 다음 권리 의무 확정주의죠. 예를 들어서 한정판 스포츠카 구입 가격이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시세가 15억이라고 한다고 해서 회계상 평가이익은 5억이 되죠. 이제 1년 단위로 봤을 때 손익계산서에서.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인정하지가 않는다라고 확정이 되죠.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세법사항의 비용과 비용의 구분과 드린데요. 대내적인 경비 같은 경우는 회사 구성을 위해서 쓴 돈을 이야기하고요. 복리후생비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대외적인 경비 같은 경우 회사 외부 사람을 위해 쓴 돈을 접대비, 기부금, 광고 선전비 이렇게도 우리가 다시 분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증빙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이고, 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불카드 매출전표, 요금을 수 있는 게 있죠. 또 원청, 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 입증 서류는 계약서, 통장, 등기부, 등본 이런 것이죠. 자, 소득 처분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법인세 할 때. 뜻은 뭐냐면 법인세를 신고할 때 회사 외부로 유출된 항목이 있으면 국세청은 누구에게 갔는지 소명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면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과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근로소득 과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비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기타 소득 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법인세액의 계산인데 이제 당기순이익, 이제 당기순이익일 수도 이제 세금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입금 산입으로 들어가는 거, 송금 불산입 들어가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 일급 불산입 되는 거, 송금 산입으로 들어가는 거 따져봐야 돼.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이제 산출해내서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을 좀 빼고요. 결손금을 빼고요. 앞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결손금을 빼고 그래서 과세 표준에 넣을 거고 그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공제를 하고요. 그 다음 가산세는 더할 거는 더하고 그 총 부담 그렇게 해주면 총 부담세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나면 차감납부세액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액을 계산하죠. 경비에 대해서 송금으로 그 손실금액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업무상으로 특정인에게서 주면 접대비가 되는데 근데 다양강장제를 파는 제약회사에서 홍보 목적으로 개별 약국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상품을 갖다가 두 박스 무상으로 보내는 경우는 광고비가 아닌 접대비가 됩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 이상을 쓰게 되면 한계 초과 액이 되어서 이제 송금으로 이렇게 불산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 다만 이제 약사들이 모아서 이제 약사들을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곳에 상품을 놓아놓고 아무나 가져가서 한다면 이거는 광고 성격이가 부당행위 계산에 대해서는 좀 부인인데 이 뜻은 뭐냐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이를 부인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은 1차적인 특수관계인은 실질 지배사라든지 주주, 임직원들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에서의 이제 이사와 대표이사, 주주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관계에서 말하는 1차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자회사나 자회사를 포함해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손자회사 같은 경우죠. 그리고 2차 특수관계인은 모회사가 지분 30% 이상이 가지면서 모회사 지분 30% 이상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할머니, 할아버지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면 이것이 규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경기 수학에서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